말씀 있으십니까? 네. 얼마나 걸리시겠습니까? 네, 그럼 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청중 방청객 여러분, 이 역사적인 심판정에서 변론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절차의 위헌성, 위법성과 그리고 여기 심판정의 재판의 편파적 진행 관련해서 각각 네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평우 변호사님이 이미 변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언부언하지 않고 그런 것은 제목만 말씀드리고 나가겠습니다. 김평우 변호사, 정기성 대법관님이 제출하신 준비 서면의 보충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절차의 위헌성, 위법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졸속 처리 절차에 따른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가 원수인 동시에 행정수반인 대통령 탄핵 절차는 다른 경우와 달리 더욱 신중하게 어떤 하자도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헌재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에서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 및 직무 수행의 계속성에 관한 공익을 이유로 대통령을 다른 공직자와 구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소추 과정, 절차, 결정문, 종국 결과 등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국가적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사명감을 가지고 절차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동시에 완벽히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의회의 탄핵 의결 외에 추가로 헌재의 가처분 결정이 있어야만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가처분이 없으면 의회에서 탄핵 소추되어도 직무 수행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소추 의결 시 바로 권한 정지가 되므로 이러한 효과에 비례하는 절차적인 무험결성이 엄중히 요구됩니다. 둘째, 소추 의결서 내용을 증명할 구체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탄핵 소추를 발의하려면 소추 사유를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는 한 조사를 통해 소추 사유를 증명할 구체적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법 제30조 1항에 따르면 이번 경우처럼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법사위에 해부하여 본회의 의결 전 사전 조사를 하는 것이 필수적 절차입니다. 또한 국회법 제130조 3항은 탄핵 소추 발의의 사유,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자료 제시를 요구하기 때문에 언론 기사와 검찰 수사 기록 등을 근거로 한 탄핵 소추 발의는 위법합니다. 당일 국회의장 정세균은 정규의 회기가 임박했다는 발언 외에 조사에 대한은 아무런 언급 없이 본회의 절차를 진행하여 몰아치듯이 억울한 위헌, 위법한 행위를 한 주범으로서 오히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일괄 의결이 아니라 각 소추 사유별로 의결해야 했습니다. 넷째, 소추 사유를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에 따른 의결도 없이 준비 서면이라는 이름으로 편법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다수설에 따르면 소추 사유의 추가를 위해서는 당연히 탄핵 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가중 다수가 필요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판 절차의 위헌성, 위법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검찰 수사 기록을 탄핵 심판 증거로 채택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 소추,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한 송부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 검찰 수사 기록을 탄핵 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나아가 헌재법 제51조는 탄핵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 진행 시 심판 절차 정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되는 뇌물죄의 경우 대형범이자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피청구인 본인의 직접적인 사건이 아니라도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검찰 수사 증거를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둘째, 불출석 증인의 진술서의 참고인 등에 대한 증거 능력 부여 문제를 살펴보면
헌재법 제40조 단서에는 탄핵 심판의 경우 형사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정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해 자기 진술에 동의를 해야 진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예컨대 고형태의 경우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등으로 출석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고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불출석했기 때문에 고형태의 진술서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헌재는 변호인이 참여한 수소기록은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나, 이는 형소법에 따르면 특신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역시 위법한 증거 조사 방법입니다. 셋째, 헌재 구성을 이유로 한 조기 결심은 피청구인의 변론권 침해이므로 탄핵 소추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내에 판결하면 된다고 규정한 헌재법 제38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당사자에게도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변론 종결 이후에도 피청구인 요구 시 변론 제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절차적 흠결 없는 공정한 탄핵 심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유례 없는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있어 명백한 절차적 하자는 종국 결정 이후 훨씬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탄핵 심판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법치주의 최후의 수호자로 더욱 신중하고 공정한 진행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하셨죠? 혹시 증거 신청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준비 서면이라는 이름으로 편법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나 다수설에 따르면 소추 사유의 추가를 위해서는 당연히 탄핵 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가중 다수가 필요하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판 절차의 위헌성, 위법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검찰 수사 기록을 탄핵 심판 증거로 채택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재판, 소추,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한 송부 요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 검찰 수사 기록을 탄핵 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나아가 헌재법 제51조는 탄핵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 진행 시 심판 절차 정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되는 뇌물죄의 경우 대항범이자 필요적 공범이기 때문에 피청구인 본인의 직접적인 사건이 아니라도 탄핵 소추를 발의하려면 소추 사유를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는 한 조사를 통해 소추 사유를 증명할 구체적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법 제30조 1항에 따르면 이번 경우처럼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법사위에 해부하여 본회의 의결 전 사전 조사를 하는 것이 필수적 절차입니다. 또한 국회법 제130조 3항은 탄핵 소추 발의의 사유,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 자료 제시를 요구하기 때문에 언론 기사와 검찰 수사 기록 등을 근거로 한 탄핵 소추 발의는 위법합니다. 당일 국회의장 정세균은 정규의 회기가 임박했다는 발언 외에 조사에 대한은 아무런 언급 없이 본회의 절차를 진행하여 몰아치듯이 억울한 위법한 행위를 한 주범으로서 오히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일괄 의결이 아니라 각 소추 사유별로 의결해야 했습니다. 넷째, 소추 사유를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에 따른 의결도 없이 말씀 있으십니까? 네. 얼마나 걸리시겠습니까? 네, 그럼 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청중 방청객 여러분, 이 역사적인 심판정에서 변론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절차의 위헌성, 위법성과 그리고 여기 심판정의 재판의 편파적 진행 관련해서 각각 네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평우 변호사님이 이미 변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언부언하지 않고 그런 것은 제목만 말씀드리고 나가겠습니다. 김평우 변호사, 정기성 대법관님이 제출하신 준비 서면의 보충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절차의 위헌성, 위법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졸속 처리 절차에 따른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가 원수인 동시에 행정수반인 대통령 탄핵 절차는 다른 경우와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검찰 수사 증거를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둘째, 불출석 증인의 진술서의 참고인 등에 대한 증거 능력 부여 문제를 살펴보면 헌재법 제40조 단서에는 탄핵 심판의 경우 형사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증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해 자기 진술에 동의를 해야 진술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예컨대 고형태의 경우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등으로 출석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고 언제든지 출석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불출석했기 때문에 고형태의 진술서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현재는 변호인이 참여한 수소기록은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나 이는 형소법에 따르면 특신 사유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역시 위법한 증거 조사 방법입니다. 셋째, 현재 구성을 이유로 한 조기 결심은 피청구인의 변론권 침해이므로 탄핵 소추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내에 판결하면 된다고 규정한 바와 달리 더욱 신중하게 어떤 하자도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에서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 및 직무 수행의 계속성에 관한 공익을 이유로 대통령을 다른 공직자와 구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소추 과정, 절차, 결정문, 종국 결과 등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국가적 위신을 실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사명감을 가지고 절차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동시에 완벽히 충족해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의회의 탄핵 의결 외에 추가로 헌재의 가처분 결정이 있어야만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가처분이 없으면 의회에서 탄핵 소추되어도 직무 수행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소추 의결 시 바로 권한 정지가 되므로 이러한 효과에 비례하는 절차적인 무험결성이 엄중히 요구됩니다. 둘째, 소추 의결서 내용을 증명할 구체적 증거가 부족합니다.